당뇨 전 단계, 초기 단계이신 분들은 영양제 조합을 이렇게 구성하시면 도움이 돼요. 그리고 당뇨약을 오랫동안 복용하신 분들은 이것은 꼭 드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엄마한테만 알려주기 아쉬워서 올리는 유튜브 약사딸내미 약달입니다. 구독자분들 중 당뇨에 좋은 영양제가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어요. 오늘 영상을 통해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조합을 살펴보고 다음 영상에서 여기에 맞는 제품 추천까지 해드릴게요. 당뇨 관리에 있어 영양제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역할은 직접적으로 혈당을 낮춰주는 것이에요. 이와 관련해서는 혈당 감소 효과가 많은 임상 데이터를 통해 입증되었거나 식약처에서 효과를 인정한 성분 위주로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역할은 당뇨의 합병증을 막아주는 것이에요. 당뇨로 인해 몸에서 쉽게 빠져나가는 영양소와 당뇨약 복용으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를 채워줌으로써 당뇨의 합병증을 줄여주는 것이 주 목적이죠. 다양한 폴리페놀을 함유한 바나바 잎은 항당뇨 효과를 가지는 대표적인 약용식물 중 하나로 주성분은 코로솔산이에요. 바나바 잎 관련 대표 연구 결과를 보면 코로솔산 0.48mg을 2주간 매일 복용했을 때 공복 혈당이 30%까지 감소되었어요. 또 다른 연구에서 바나바잎 추출물 섭취는 혈당뿐만 아니라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감소, 인슐린 분비 기능 회복 효과가 있다는 것도 입증되었어요. 이런 효과를 바탕으로 바나바잎 추출물은 식약처에서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으로 인정받았고 일일 권장 섭취량은 50에서 100mg이에요. 달맞이꽃 종자 추출물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성분인데요. 주성분인 펜타갈로일 글루코스 PGG가 식후 혈당 상승 속도를 느리게 하는 작용을 한답니다. 식약처에서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정받은 달맞이꽃 종자 추출물의 권장 용량은 4에서 8.4mg이에요. 혈당 수치가 당뇨 전 단계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달맞이꽃 종자 추출물은 식후 혈당의 상승 속도를 느리게 하고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한다는 것이 입증되었어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달맞이꽃 종자류와 달맞이꽃 종자 추출물은 완전히 다른 성분이라는 것이에요. 달맞이꽃 종자 추출물은 달맞이꽃 종자에서 지방을 제거한 후 유효 성분을 추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식물성 기름인 달맞이꽃 종자류와는 성분도 효과도 완전히 다르답니다. 계피는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을 모두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당뇨에 대한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계피를 먹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계피를 복용한 군에서 공복 혈당이 0.545mmol/L 감소했다고 해요. 이를 단위 변환해보면 약 10mg/dl의 공복 혈당 감소 효과에 해당해요. 식후 혈당에 대한 연구도 살펴보면 계피 6g을 복용했을 때 식후 혈당이 훨씬 더 완만하게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만 계피를 장기간 복용했을 때 쿠마린이라는 성분에 의해서 간독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약달은 카시아 계피보다는 쿠마린이 적게 들어있는 칠론 계피를 추천드려요. 복용량은 하루 1g에서 6g을 드시면 된답니다. 마그네슘 하면 다리에 쥐가 나거나 눈밑이 떨릴 때 먹는 것으로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마그네슘이 체내에서 하는 역할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 중에서도 마그네슘이 혈당을 낮춰주는 인슐린의 분비와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인슐린이 수용체와 결합하여 작용할 때 마그네슘은 그 과정의 출발점 역할을 해요. 즉, 마그네슘이 있어야 인슐린 신호 전달 과정이 잘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 인슐린의 당 조절 역할이 잘 수행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당뇨 환자들은 당뇨가 없는 사람에 비해서 혈중 마그네슘 농도가 더 낮게 나타났고 마그네슘 섭취가 당뇨병 진행 지연과 인슐린 민감성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추가로 17,000여 명 이상의 아시아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혈중 마그네슘 농도가 높을수록 당뇨가 생길 위험이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30% 이상 감소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체내 마그네슘 부족이 인슐린 저항성과 포도당 대사장애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마그네슘은 초록잎 채소들에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요즘 우리가 섭취하는 식단으로는 충분한 양의 마그네슘을 섭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영양제 등을 통해 체내 마그네슘이 부족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마그네슘의 일일 권장량은 남성의 경우 315mg, 여성은 240mg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마그네슘 영양제를 찾고 계시는 분들은 약달의 마그네슘 리뷰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비타민 D는 부족 시 당뇨 발생의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기전은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안지오텐신2라고 하는 물질이 증가하는데 이는 골격근으로 당이 흡수되지 못하도록 하고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베타세포 장애를 일으켜요. 또한 비타민 D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서 결과적으로 당 수치가 잘 조절되지 않게 한답니다. 당뇨가 있는 사람과 당뇨가 없는 사람을 비교한 여러 연구 결과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혈액 내 비타민 D 수치가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비타민 D가 좋다고 해서 지나치게 고용량을 드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균형 잡힌 식사와 운동을 통해서 비타민 D를 얻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영양제를 통해 비타민 D 1000IU 정도를 보충하시면 충분한 도움이 될 거예요. 크롬이라고 하면 중금속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크롬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흔히 떠올리시는 중금속 크롬은 공업용으로 쓰이는 육각 크롬이고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은 주로 생체 대사에 이용되는 필수 미량 원소인 삼각 크롬이에요. 삼각 크롬은 몸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미량 원소이기 때문에 중금속 중독 같은 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크롬은 당의 대사 과정과 인슐린 민감성 개선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인슐린의 작용을 조절하는 글루코스 톨러런스 팩터, 즉 내당인자라는 물질이 있는데 크롬이 이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성분이거든요. 하지만 실제 크롬으로 인한 당뇨 수치 개선에 대한 여러 임상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봤을 때 크롬이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결과와 그렇지 않다는 결과가 공존하기 때문에 크롬이 당뇨 관리에 있어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인의 경우 크롬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50에서 200 마이크로그램이고 이는 보통 식사를 통해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양이에요. 하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권장량이 200에서 600 마이크로그램으로 부족한 양을 채워주기 위해 크롬 보충제 섭취를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연은 인슐린의 대사, 합성, 분비에 모두 관여하는 미네랄로 당뇨 환자의 인슐린 수치 개선과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베타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하지만 혈중 아연 농도가 충분하게 유지되고 있는 당뇨 환자에게 아연 보충은 당 수치, 인슐린 분비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요. 즉, 혈중 아연 수치가 부족한 경우 이를 보충해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많은 양의 아연을 보충해주는 것은 당뇨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다음으로는 당뇨로 인해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당뇨약 중 많은 분들이 복용하시는 메트포민이라는 성분의 약은 장기간 복용 시 몸에서 비타민 B군을 빼앗아 고갈시키는 역할을 해요. 이는 빈혈이나 말초신경병 같은 증상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혈관벽을 손상시키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종합 비타민을 통해서 비타민 B군을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당뇨약 중 글리메피리드 등의 성분은 코엔자임 Q10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를 억제함으로써 체내 코엔자임 Q10 생성을 저해시켜요. 따라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코엔자임 Q10 보충을 통해서 산화 스트레스 감소, 미토콘드리아 기능 보존, 당 조절 능력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답니다. 가성비 코엔자임 Q10 영양제를 찾고 계신 분들은 약달의 진행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성분을 이야기해봤어요. 혹시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어떻게 다 챙겨 먹나 고민하고 계신가요? 다행인 점은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 크롬 등의 무기질은 종합 비타민 영양제 하나로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고 꼭 필요한 성분들이 복합된 제품들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약달이 상황에 따른 최적의 조합을 정리해드릴 테니 제품 선택은 걱정하지 마세요. 당뇨 전 단계 혹은 초기 당뇨이신 분들 중 혈당 관리를 시작하시려는 분들께는 직접적으로 혈당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가나바이 추출물과 달맞이꽃 종자 추출물이 함유된 영양제를 추천해드려요. 제품을 고르실 때에는
바나바잎 추출물 혹은 달맞이꽃 종자 추출물 이외에 당뇨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B군, 마그네슘, 크롬 등이 복합되어 있는 제품들을 고르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당뇨 전 단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식이 조절과 운동으로 혈당 수치를 잘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양제는 보조적인 수단임을 잊으시면 안 돼요. 당뇨약을 오랫동안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비타민 D군과 마그네슘 같은 영양소가 전체적으로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 고함량 종합 비타민으로 이를 채워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당뇨는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대사질환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부족해지기 쉬운 코엔자임 Q10도 함께 복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더욱 적극적인 혈당 조절을 원하신다면 크롬이나 시나몬 성분을 추가해서 복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알려드린 영양제 조합에 부합하는 제품 추천까지 해드릴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영양제는 올바른 생활 습관과 적절한 약물 복용이라는 토대 위에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 영상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강조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